네, 얼마 전에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글로벌 자금들, 이 머니들, 돈들은 주식시장보다는 채권시장을 훨씬 더 선호하고 있다. 이런 흐름들을 이야기해드렸습니다. 오늘 마켓 인사이드에서는요, 이 금리와 채권 그리고 또 주식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논해보고자 합니다. 우리자산운용의 채권운용본부장인 김기현 본부장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지난 10월 이 채권시장 특징적인 흐름을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결과적으로 10월 중에도 시중금리는 좁은 레인지에서 등락을 반복하는 흐름이었습니다. 기간별로 살펴보면 월 초에는 10월 금통위에서의 정책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완연하게 퍼지면서 금리가 강보합세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금통위를 하고 금리 인하를 한 이후에는 추가 금리 인하가 연내에는 없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바탕으로 이익 실현 매물들이 출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경기 지표의 개선이나 중국 경기의 바닥 기대감 등을 바탕으로 국내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이 있었고, 또 그 와중에 외국인들이 국채 선물을 매도하면서 월 중순에는 약보합세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월말에는 다시 국내 주가가 다시 약세 흐름이 일어나고, 또 그런 것들이 미국의 어떤 재정 절벽이나 중국의 경착륙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들이 다시 재료화되면서 금리는 강보합세로 마감된 양상입니다. 네. 앞서 우리가 화면 자막에 미국과 중국의 경기 회복 기대감에 일단 채권 시장도 자금이 들어가다가 좀 멈칫거리는, 일종의 금리가 이제는 조금 오를 수 있다. 이런 느낌을 좀 주게 되는데요. 자, 국내에서도 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 동향이 주식에서도 매우 중요하지만 채권 시장에서도 상당히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한간에서는 어제인가요? 그제인가요? UBS의 감원 소식 때문에 이 자금이 일부는 청산이 되고 나갈 수 있다. 그리고 또 템플턴 얘기도 또 있었고. 그러니까 수급적으로는 외국인 채권 매도가 좀 흘러나올 수 있다. 이렇게도 보고 있는데 환매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네, 국채 선물 시장과 현물 시장으로 나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국채 선물 시장에서의 외국인의 움직임은 상당히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는 흐름입니다. 그렇지만 국채 현물 시장에서의 외국인의 채권 매수는 꾸준한 양상입니다. 만기별로 보면은 단기 국채의 비중은 조금 줄고 있지만 장기 국채를 중심으로 비중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양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채권 매수와 관련돼서 좀 주목해 봐야 될 변수는 환율입니다. 지금 환율이 계속 강보합세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하락세가 종전의 양상은 글로벌 경기 둔화 국면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어떤 상대적 경제력이 견조하다라는 기대감을 바탕으로 원화 국채에 대한 강세 양상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의 양상은 조금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어떤 한국의 상대적 경제의 견조함 이런 부분들이 글로벌 경기의 둔화와 각국의 어떤 양적 완화에 따른 환율 하락 정책으로 인해서 국내의 어떤 수출 경쟁력이나 대외 의존도가 높은 국가 경제의 어떤 취약도가 조금 부각될 위험이 있고, 또한 우리나라 정부도 원화를 약세를 유도하기 위한 자본 규제나 이런 정책들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상승작용을 일으킨다면 외국인 자금들이 빠져나갈 위험도 상당히 축적되고 있는 국면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요즘 기사 내용들 보면은 이 상당히 자극적인 문구가 많은 편인데요. 그러니까 자금이 한 번에 쏠렸다가 한 방에 훅 간다, 이런 표현도 나오더군요. 결국엔 들어왔던 자금은 언젠가는 또 빠져나갈 수 있는데 한꺼번에 나갈까봐 또 걱정 아니겠습니까? 네. 앞서 이제 모두의 10월 채권 시장 흐름을 보여주실 때 중국과 미국의 경제 지표가 개선되고 있다. 그 이야기는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은 이 미국의 또 대선이 있고 중국의 정권 이양도 있는데 그들의 경제 지표가 좋을 경우에는 자금이 아시아 이머징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선진시장으로 빠져나가면 우리도 타격을 받지 않습니까? 예. 자, 11월에 이 글로벌 이슈로 봤을 때 채권시장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네, 11월에는 굵직한 이벤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월 초에 미국 대통령 선거를 비롯해서 중국의 정권 교체, 스페인의 구제금융 신청과 그리스의 2차 구제금융 합의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의 이슈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이슈들이 국내 채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또다시 주식이나 환율 시장을 통해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내의 이러한 재료들이 국내의 주식 시장에 긍정적 재료일 것인지, 또 원화를 추가로 강세로 만드는 요인인 것인지, 이런 것에 따라서 채권 시장의 변동성은 좀 커질 위험이 있는 것이고요. 앞서 말씀하셨던 UBS나 템플턴 이러한 자금들이 일시에 어떻게 청산이 될 가능성은 없지만 원화의 강세나 어떤 투자 매력도가 떨어지면 이탈 속도가 다소 높아질 개연성은 있습니다. 네. 자, 이 11월 금통위가 또 9일이군요. 이번에는 11월 네. 9일 금요일로 예정이 돼 있는데 지난 10월 금통위에서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11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또 인하할 것이의 여부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십니까? 예, 결론적으로 11월은 동결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0월 금통위에서 금통위원들의 금리 인하 결정이 만장일치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한국은행 총재는 금통위 이후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시간이나 인터벌이 필요하다 이런 쪽의 얘기들을 계속 해오고 있기 때문에 10월에 금리 인하를 했던 상황에서 11월에 이어서 하기는 좀 힘든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11월 금리 인하 여부에 따른 채권시장 영향, 채권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주식시장도 영향을 받으니까요. 환율과 묶어서 함께 설명을 좀 해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예, 결론적으로 11월 금리는, 금통위에서 금리는 동결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동결이 된다 하더라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것은 상당히 적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환율이 하락 속도가 좀 더 가팔라지고, 그런 상황이 되면 수출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주식시장도 다소 부정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채권시장이 어떤 일정 부분 강보합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채권시장도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군요.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채권시장도 변동이 좀 없다면 주식시장도 변동이 좀 없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방향성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군요. 만약에 채권시장이 강하다. 이러면 주시장에서는 조금 뭔가 조금 기다려봐야 되나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네. 좀 힘든 편이군요. 조금 정리 다시 한번 좀 해주신다면 11월 채권시장 전망하고 대응 전략 어떻게 좀 잡을까요? 네, 전반적으로 지금 채권시장의 모멘텀은 채권시장 내재적으로는 모멘텀이 별로 없습니다. 금리가 추가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강해지거나 그 시기가 좀 더 빨라진다는 느낌이 들면은 움직일 모멘텀이 되겠지만 지금은 일정 부분 인하의 시점이 조금 미뤄진 상태이고 또 인상을 하기에는 경제 여건이나 수급 여건이 인상을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채권시장 어떤 자체적인 동인보다는 주식시장이나 외환시장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한 요인들의 영향력이 크지 않다고 한다면 채권시장은 현재의 흐름에서 크게 벗어날 이유도 없고 강보합의 양상이 다소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금리 인하의 추가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 현재 금리 수준은 일정 부분 반영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추가 강세에 대한 어떤 기대 수익의 폭은 좀 짧게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더 말씀을 나누고 싶고 궁금한 점도 있습니다만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켓 인사이드 오늘은 금리와 채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들어봤습니다. 우리자산운용 채권운용의 김기현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